아니 그 저번에는 조금 얼굴이 너무 작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여간 재밌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저의 성격적인 요인이 이제 오늘날 이제 저의 모습을 만든 거네요. 만든 건데요. 성격이 어떤 면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그 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게 이제 고정적인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십 년을 사는데 그 뭐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막 이래 버리면 또는 이제 금년 해왔던 것을 다시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면 그 얼마나 지루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하나의 자영업 같은 경우를 꾸준히만 한 30년 하시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저는 늘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절대 못하는 건데 절대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직업이다 그러면은 벌써 그만두고 다른 장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벌써 공무원이 직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운명학적으로 보면은 사주에 이제 편제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편제. 한번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사주에 이 편제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편제. 그러니까 이제 이 편자라는 게 이제 치우칠 편입니다. 재물이 치우쳐 있다 이렇게 이제 사주 역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은 정제 이렇게 합니다. 정제.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규칙적인 거를 그 좋아하고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을 이제 주로 정제. 그래서 이제 정제는 그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좀 많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그 기업인들 보시면 그죠? 기업인들 보면은 막 깜빵도 많이 들락날락 하죠. 그 다음에 뭐 구설수가 많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편제가. 그러니까 이제 편제는 자기가 그 주어진 대로 남이 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제래요. 근데 이제 편제라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변화를 되게 추구한대요. 변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적인 거, 식상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인내심이 좋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진득하게 있는 인내심이 좀 떨어지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속성 때문에 제가 경매를 잘하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직업이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이 공무원 쪽이나 선생님 쪽이나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죠? 이렇게 좀 직업이 이렇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같은 기수들끼리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생각이 조금 뭔가 발전적이지 않고 뭔가 좀 고루해. 조금 정지된 느낌이야. 그 다음에 뭐 양반 같은 것들이 어떤 느낌, 어떤 고루한 느낌, 약간의 고루한 느낌.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꼰대라 그러잖아. 꼰대. 약간 좀 꼰대 같은 거. 약간 어찌 보면 소심한 거. 그죠? 그죠? 약간 꼰대라는 게 뭔지 알죠? 약간 좀 생각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를 꼰대라 그러지? 그러니까 진보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다든가 뭔가 고집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 뭐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류. 그 다음에 너무 예를 들면 야 카드 쓰지 마. 현금 써야 돼. 우리 집은 대대로 현금만 써. 카드는 쓰면 카드 써서 돈 벌겠어?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그 한참 때 TV에서는 또 보면은
부자 되려면 카드 쓰지 마세요. 카드 우리는 가위로 잘랐어요. 뭐 이런 소리 하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러나 부자들은 다 카드로 활용한다는 거. 부자 나라에서 탄생한 신용 카드죠. 신용으로 땡기는 카드. 기업의 기본은 대출. 그렇죠.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투자금을 이끌어내는 것은 기업의 속성이고, 현금을 마룻바닥이라든가 장판 밑에 넣는 거는, 또는 집에 광에다가 현금을 숨겨 놓는 것은 서민들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주로 이제 보면은 어떤 이런 꼰대나 소심하고 고집세고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통상 경매랑 잘 안 맞아요. 경매랑 잘 안 맞아. 왜? 경매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냐? 이 속성이 경매라는 거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잦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고 사지 않죠. 냉장고는 문을 열어보고, 자동차는 시운전도 해보고, 시운전 해보고 사도 고장 또 나는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건축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할 게 별로 없죠. 겨우 하는 게 권리 분석 정도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시세 조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시세라는 건 주가도 시세죠. 주식도 이렇게 되듯이 부동산도 샀더니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샀더니 팍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다 세상 일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느리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경매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각각의 선택의 순간에 과감한 어떤 배팅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주윤발 나오는 도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딱 하잖아. 이렇게 올인 딱 하잖아요. 올인. 응? 그 다음에 뭐 다이니 뭐니 뭐 이러잖아. 다이. 나 죽었어. 근데 좋은 패를 잡고도 다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나쁜 패를 들고서도 올인 이렇게 쫙 집어넣어가지고 또 돈을 따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짱 또는 과감한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경매의 속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들이 연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꼰대 같고 소심하고 고집세고 겁쟁이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얌전한 스타일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들, 이런 성격들이 이 어떤 경매를 과감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길고, 이 사람은 좀 학식이 있네. 우리가 이제 학식이 있다는 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 이제 세속의 평가죠. 세속적으로 이 사람 가방끈 기네. 학식이 있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속성이 이런 속성이 있어. 이게 보면 한국은. 그러니까 경매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못 배웠구나. 주로 조금 이 사람은 좀 컴플렉스가 좀 있겠어. 컴플렉스가 좀 있는 직업이네. 이런 사람들이 배짱이 또 있으면은 이게 또 돈을 벌더라고. 근데 문제는 못 배우고 컴플렉스도 있는데 소심한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조합이 최악의 조합이죠. 모르는데 소심하고 고집세 버리면 대박 나버리죠. 왜? 평상시에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면 망하고 경매를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고요. 가방끈이 길고 학식은 있고 소심할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이 배짱이 센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물이 좀 들어가야지 잘하는 게 경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진사 대천명의 뜻도 좀 알아야지. 그죠? 진사 대천명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경매에 적용되는가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자 마인드의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죠. 선인성과 악인악과, 그죠?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런 거에 관한 원칙도 좀 알아야지 이 경매를 오래 하고요. 그 다음에 정견하라라는 말도 좀 알아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대출을 80% 받고 90% 받고 그러면 막 겁나서 쪼른 사람들이 있는데,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서 내 작은 돈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요거는 내가 지금은 겁나지만 정견해서 이 길이 옳구나. 나보다 잘 사는 기업인들이 늘상 하는 건데 나보다 잘난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게 정견인데, 자기의 작은 알량한 학식으로 이런 걸 비토를 놓기도 하죠. 자,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거를 이해하려면 먹물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 머릿속에가.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하는 습관과 사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또는 상황 판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 판단력도 이거는 많은 독서량에서 결정이 나죠. 그래서 생전에 책을 안 읽은 사람들, 즉 먹물이 좀 안 들어가면 이런 고상한 철학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야, 경매가 뭐 있어, 그냥 권리 분석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뭐 되면, 야, 그거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야, 요건 이래서 저런 거야, 온갖 곳에 자기 잣대를 대면서 자기가 주인공 행세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어떤 이치를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어떤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베팅력까지만 갖춰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먹물,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먹물 좀 든 것 같아. 좀 이런 철학적인 기반 충분히 이해해. 베팅력 충분히 있어. 자,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경매를 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난 먹물 든 것도 없는데, 베팅력 안 되는데, 그럼 경매 들어봤자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한번, 여기에 이제 인트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인트로 강의. 어디 이제 인사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9버전의 그 유튜브 그 스튜디오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 방송 시작 전에 미리 와서 댓글을 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버전을 제가 안 쓰다가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리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서 글을 남기기도 할 수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네요. 진욱씨도 오셨고, 시중씨. 시중씨는 지금 마음이 막 이래서 이리저리 막 만나러 다니고 그러잖아. 그것도 좋은데, 그 순간에 이 스파레주 공부를 나는 할 것 같아. 그제? 스파레주 공부를 해서, 친구 만나고 막 이러는 거는 어쨌든 좋은데, 차라리 경매 물건을 지정해서 그 경매 물건 인근에 가서 자면서 놀러 다니면서 조사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그럼 경매 실력도 좋아지고 마음 이렇게 딱 추스리면서 놀러 다니기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단지 다니는 거면은 이거는 또 헛다리 짚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수에 내려갔다면 여수에 가서 경매 물건 한 몇 개 보고, 여수의 법정도 가보고, 뭐 여수에 뭐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룡이처럼 뭐 포스팅을 하든 영상을 찍어보든 유튜버의 어떤 그 자질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뭐 이래야지. 일석이조 삼조 그런 걸 배우세요. 사주를 많이 믿으시나봐요. 네. 저는 사주에 대해서 사주를 아주 잘 보는 선생들을 몇 명 알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왜냐면 이 사주라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신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통계학이에요. 역학이라고 하죠. 역학. 우리가 이제 사서오경에 보면은 사서오경 중에 하나인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 경자가 이건가? 아니다. 요거죠? 이건
떠올리지 않는다. 갑자기 역경이 경이. 자, 역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자가 바꿀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데요. 이 역학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혹은 맞고 혹은 틀리다. 이게 역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사주 100%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역경하고 위배되는 말이죠. 바뀌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역경을 알고 가야 되겠다. 자, 이거는 원래부터 이 학문 자체가 혹은 맞고 혹은 틀리다를 전제한 겁니다. 이걸 무조건 맞아. 우리가 너 사주 믿니? 이 말이 너 그게 틀리면 어떡해? 이게 아니고 100% 아니에요. 100%라는 말 자체가 여기 언어에 없어요. 바뀔 역작이니까. 바뀐다. 운명은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자, 수희씨 오셨고요. 태숙씨 봄비가 온다. 오늘은 좀 따뜻하더라고요. 꼰대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남을 항상 잘못됐다고 믿는 사람이라는군요. 네. 자, 진희씨 먹물이 저는 없어요. 네. 아까도 말했어요. 먹물 없는데 배팅력 없으면 최악이라고. 먹물을 담으셔야 됩니다. 예, 영희씨 쪽집게 강의 잘 듣겠습니다. 재성씨 안녕하세요. 화면 질과 구성이 갈수록 좋아져서 보기 좋습니다. 네, 수희씨 감사합니다. 승민씨 오셨고, 예, 진환씨도 오셨고, 장승환씨 오셨습니다. 네. 배팅력을 키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배팅력이라고 하니까 이제 알려드릴게. 그러면은, 야, 누구는 강하게 배팅해서 망하던데? 이런 말들이 들으셨을 거 아니야, 또. 그죠? 누구는 배팅력은 되게 센데, 이 사람은 한 방에 가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 자, 배팅력은 어디서 옵니까? 자, 간단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길을 걸어간다. 안개길을 걷는 걸로 할까? 안개길을 쫙 걸어가. 이 산을 이렇게 안개가 막 써 있어. 그럼 안개가 막 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발이 내딛는 발걸음이 과감할 수 있을까요? 안개가 딱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높은 산에 안개가 막 끼면은 장난하게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 발걸음이 과감할 수 있을까? 발걸음이. 그런데 안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뛰어다닌다, 이렇게. 이렇게. 안개가 없으면 총총총 뛰어다닌다. 이게 뭔 말이냐? 즉, 안개가 있으면 발 내딛기가 힘들고, 안개가 없으면 뛰어다닌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배팅력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배팅력의 전제는 뭐냐면 확신이죠. 믿음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 이거 아니다. 이 뻥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유치권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치권은 아이고야 젖어버렸네. 잠깐만 이거 돌이키는 거 어떡하나? 네. 자, 우리가 유치권이 있는 것은 우리 협회에서는 뭐라고 밝힙니까? 반드시 1단계 유치권자를 만나라. 그죠? 그 다음에 강하게 협상 비슷하면서 조사하라. 만나지 못하고 협상 조사 안 되면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확신에 찬 배팅력을 키우는 구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만나지 않고 대충 추정해가지고 해버리더만. 그래서 유치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아니 만날 능력도 없고 협상이라는 게 그냥 됩니까? 말로 되지. 그럼 유치권자하고 협상은 무슨 말로 되겠습니까? 법을 전제로 한, 법 지식을 전제로 한 말이 나와야 유치권자가 협상이 되지. 즉 이제 시세조사를 빌라니 뭐니 하면서 이제 걸음마 하는 단계 또는
우리 협회 말고는 시세조사란 단어 자체가 별로 없는데, 조사법이 뭐냐? 그럼 몰라. 그냥 가서 묻는 거요. 이렇게 말아요. 물론 이제 우리 그 모방한 저희 거를 표절하는 애들이 몇 명이서 나가서 시세조사 화법을 몰래 이렇게 떠들고 막 하죠. 이의각법, 칭찬화법, 측은직신화법, 그 다음에 뭐 이간책을 써라. 이런 화법을 전제해서 능수능란하게 쓰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 말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을 잘 모르면 말빨이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는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자한테는 법을 알아야 말빨이 서. 그러니까 법도 몰라 말빨도 약한데 만나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한다? 그냥 재산을 갖다가 버리러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어린애가, 잘 그 뼈가 많은 생선을 먹으려 그래. 야, 먹지 마. 아빠는 먹잖아. 야, 아빠는 생선 발라내지만 너는 그거 안 되잖아. 먹지 마. 이런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베팅력의 전제는 확신에서 존재하고,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에서 존재하는 건데, 아까 말한 먹물은 없어도, 먹물은 어떤 사회적인 학습이라면 먹물은 없어도 지혜는 존재해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야 베팅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지혜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하는 눈 정도를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찌 보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특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스파라주 기수들이 요거 무시하면은 결과는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저는 베팅력 키우려고요. 지니치가 그랬죠. 그래서 베팅력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건 확신에서 오는 거고 확신은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은 본진도보다는 에피소드가 조금 더 차지하네요. 제가 이제 그 거제도 갔을 때예요. 거제도. 저번에 이제 그 최근에 저번 주에 우리 거제도 갔다 왔잖아요. 저번 주에 간 거는 이제 그 호수에 있는 짐을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이불이라든가 이런 짐들을 503호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이 첫 번째 거제 갔을 때는 우리가 보면 계약금을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지고 렌트카를 타고 이제 거제를 간 거죠. 그때 이제 지금 그분이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내가 운전하는데 이제 과기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해안한테 상담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어떤 거였어요. 상담이 가능하냐. 아시겠지만 우리는 상담을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먼저 묻기를 상담을 원한다고 해서 이제 되지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유료가 결정이 되고 그럼 연후에 이제 전화든 우리는 또 화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얼굴 보고 굳이 지방에 있는 분이 오지 않아도 상담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의 장점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상담을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으니 한번 이해를 못해도 반복 청취를 하면 된다는 점이 있죠. 자, 그런 거를 상담하는데 이 상담 내용을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과기사한테 이렇게 전화를 무음 처리해서 어떤 상담 내용인지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림짐작인 데이터니까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8년인가 16년이었던 것 같아요. 16년, 17년에 어떤 지방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셨어요. 이게 이제 시골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구나 이쪽에 경남 쪽의 토지였던 것 같다. 그 사건 번호를 아마 과기사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낙찰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낙찰받아서 이제 주로 항상 그
대번 이제 그 전화 통화할 때 나오는 고정 멘트는 뭐냐면 평상시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먼저 하죠. 항상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약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 몸에다가 참기름을 좀 바르고 들어오는 거죠. 항상. 그러면 이렇게 삐대고 들어올 때 좀 부드럽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약간 유머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됐대. 그랬는데 그게 그 8천인가 뭐 8천대였는데 이거를 이제 6천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경매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토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를 하지 말라. 그럼 도기한이 너는 저는 많죠. 그러면 나도 하면 되잖아. 너는 하면 재산이 까지고 죽어. 왜? 있는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뻥을 튀겨야 되는데, 뻥튀기를 해야 되는데, 뻥튀기를 하는 방법은 내 재산이 줄지 않으면서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처럼 먹어도 줄지 않는 떡처럼 만들면 되겠죠. 재산이 이상해 썼는데 돈이 또 들어오고, 썼는데 돈이 또 들어오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투자의 관념에 위배된다. 이게 부동산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어떤 게 나오겠느냐. 부동산이 아니면 도저히 이 오병이어 같은 거가 안 생기죠. 먹었으면 사라지는 게 물질계의 원칙이죠. 그죠? 돈을 쓰면 소멸되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가서 그 초코파이를 주고 돈을 주고 사면 내 돈은 떠나버리죠. 예. 그러나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 내 손에서 돈이 떠나는데 다시 뭐가 돼? 부메랑처럼 들어와. 참 보기 드문 속성이다. 다 이상하게 부메랑처럼 휙휙 돌아오는 속성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오병이어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메랑이 여러분 손에 있는데, 부메랑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잘 던져서 나한테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처음 부메랑 던지면 부메랑이 날아가 버리긴 안 오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탁 던지면 돌아 이렇게 탁 나한테 와야 되는데, 똑같은 부메랑을 던져도 실력 없으면 부메랑이 가버리지 뭐. 돌덩이 던지는 것처럼. 맞죠?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토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학원에서 등록해서 공부를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경매 방송만 듣고 혼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더욱이나 토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50%대나 그 아래로도 살 수 있는 시장이 토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액에 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두 가지. 그죠? 첫째, 초보면 토지하지 마세요. 오병이어 같이 돈이 안 들어와요. 부메랑처럼 돈이 들어와야 돼요. 라는 이 토지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위배했고, 둘째는 낙찰률이 통상적으로 50%나 그 아래도 살 수 있는 게 토지 시장인데, 굳이 이렇게 마치 빌라나 아파트 사듯이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4차선 거리에 딱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고, 뭐 그러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사건 번호를 받아봐가지고, 차를 이제 그 부산 시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봤더니 그런 물건도 또 아니야. 그냥 어떤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동산 평가하는 눈, 그 다음에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있어서 이래독만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이런 물건을 살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런 물건 살 수가 없는 물건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가라, 검색 훈련 하나를 나발을 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 이런 건 줘도 안 가지지. 우리가 시골에서 어디 지리산 청학동에서만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언년이도 이뻐 보이죠. 그러나 야, 결혼하기 전에 너 서울 한번 나갔다가 들어올래? 그러면 애가 안 들어오잖아. 서울에는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응? 그죠? 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리고 봤어. 그런데 이분의 이제 사연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을 치렀는데 마침 자기는 이렇게 산 언덕인데 여기가 공사한 흔적이 조금 있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높은 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유치권이라, 응? 유치권 신고가 돼 있어서 뭐 이게 별거 있겠냐. 여기 프랜카드도 있었대. 근데 별게 있겠냐. 여기 뭘 했다고 하고 과감하게 사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치권자가 소송까지 한 거야.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봤더니 유치권이 타당성이 있게끔 구성이 잘 갖춰져서 법원에 신고까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낙찰을 받았지, 유치권자는 요청을 했는데 얼마를 요청했냐면은 1억 2천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 8천짜리를 6천에 샀는데 1억 2천을 추가로 내라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2년간인가를 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패소해서 압류가 잡히고, 압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식은 유치권자의 경매, 강제 경매인데 보통은 유치권자는 임의 경매 아닙니까? 근데 유치권자의 강제 경매라고 돼 있다. 이게 그게 뭔 말이냐? 이 1억 2천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압류가 된 거야. 그래서 경매를 당해서 그때가 이제 2월 며칠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거제도 갔을 때 그 날이 바로 낙찰된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냐면 아마 이 유치권자랑 아는 사람인가 가져갔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상담은 이미 이제 낙찰이 돼서 끝났는데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요 3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 집인데 여기에 나무를 일부 뭐 이렇게 훼손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뭐랄까 피해 배상 내지는 어떤 분풀이 정도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제 뉘앙스가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길을 이렇게 찾고 싶다라고 이제 그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어디 있는 토지인지는 그때 한번 보고 해서 분명히 경상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고요. 대략 뼈대가 이 정도지 뭐 아마 여기서 약간 틀린 것도 있고 뭐 부정확한 것도 있을 거예요. 8천, 6천, 1억, 2천 이 사이는. 그러나 그날이 아마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던 날이었고 때마침 이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협회로. 그랬던 사례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있었다면은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베팅력이라는 건 참 좋다 이거예요. 베팅력은 좋으나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의 전제는 이런 것들은 유치권은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 중요한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례로 배우네요, 사례로.